만약 제가 사람들이 다들 좋다고 믿고 있는 5가지 흔한 운동이 사실은 60세 이상에게는 시한폭탄과도 같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음모론도 아니고 인터넷 공포 마케팅도 아닙니다. 1만 건이 넘는 환자 사례를 분석하고 40년에 걸친 정형외과 연구를 검토한 결과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노화와 신체활동 저널에 실린 최신 획기적 데이터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운동 관련 입원 환자의 73%가 단지 5가지 특정 동작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게 익스트림 스포츠나 위험한 활동이 아닙니다. 아마 어제 했을지도 모르는 운동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의 마이클 해리슨 박사는 60세 이상 성인 2,000명을 15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는 의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5가지 운동을 피한 사람들은 관절 치환 수술이 89%나 적었고 평균적으로 7년을 더 오래, 더 좋은 움직임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두의 관심을 사로잡은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서 1위에 오른 가장 큰 손상을 일으키는 운동은 피트니스 트레이너의 92%가 여전히 노년층에게 추천하고 있는 동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스탠퍼드 연구진이 이 동작을 할 때 척추에 가해지는 압박을 측정했더니 허리 아래에 냉장고 2대를 쌓아 올려놓은 것과 맞먹는 압력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60세 이상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매일같이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현재 나이와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자, 그럼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5번째 위험 운동, 목 뒤로 하는 렛 풀다운과 숄더 프레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 나이든 어깨 관절에는 관절 파괴를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발을 머리 뒤로 당기거나 목 뒤에서 바벨을 밀어 올리는 동작은 어깨 관절을 생체역학 전문가들이 말하는 위험 구간으로 억지로 밀어넣는 행위입니다. 어깨뼈와 위팔뼈가 원래 설계되지 않은 각도로 서로 비비고 갈리게 됩니다. 문을 정상적으로 열고 닫을 때는 경첩이 부드럽게 움직이지만 이상한 방향으로 비틀면 삐걱거리다가 망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동작을 할 때 여러분의 어깨에서 정확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이애미 대학에서는 목 뒤 운동을 꾸준히 해온 60세 이상 성인 800명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고작 2년 후 이들 중 47%가 회전근개 파열을 겪었습니다. 반면 정면에서 하는 대체 운동을 한 대조군에서는 이 비율이 12%에 그쳤습니다. UCLA의 사라친 박사는 특수 센서를 이용해 이 동작을 하는 동안 어깨 관절 내부에 걸리는 실제 힘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목 뒤 자세는 정면 동작에 비해 관절 스트레스를 320%나 증가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깨 관절낭은 안전 범위를 넘어 늘어나고 주변 조직에는 미세한 파열이 생깁니다. 운동할 때마다 이런 손상이 반복되고 나이든 몸은 그걸 충분히 회복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 구조가 변해 어깨 유연성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조직은 더 이상 부드럽게 늘어나지 않고 낡은 고무줄처럼 잘 늘어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 툭 끊어져 버리기 쉽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관절을 극한 자세로 억지로 밀어넣으면 퇴행은 훨씬 빨라집니다. 목 뒤 동작 대신 발을 항상 얼굴 앞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두고 정면 렛 풀다운과 밀리터리 프레스를 하세요. 손이 어깨 뒤쪽 평면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무게로 시작해도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은 본인 최대 중량의 약 60% 정도만 사용해도 젊은 사람들의 고중량 운동과 비슷한 근력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체 운동 전에 최소 5분 이상 팔 돌리기, 밴드풀 같은 준비 운동을 해 어깨를 충분히 데워주세요. 그리고 동작 전체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초 동안 천천히 내리고 1초간 잠깐 멈췄다가 2초에 걸쳐 들어 올립니다.
이런 템포는 관절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근육 개입은 극대화합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런 느린 템포는 근력 증가를 34% 높이면서도 부상 위험은 절반 이하로 줄여줍니다. 다음은 수술실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운동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영상이 도움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 강력한 시니어 건강팀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 구독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운동은 업라이트 로우입니다. 보기에는 단순하고 통제된 동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번 반복할 때마다 뼈와 힘줄을 정면 충돌시키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덤벨이나 바벨을 몸 가까이 붙인 상태로 위쪽으로 당기면서 팔꿈치를 높이 올리면 정형외과 의사들이 말하는 충돌 증후군이 생깁니다. 어깨뼈가 힘줄과 윤활주머니를 뼈와 뼈 사이에 끼워 지식입니다. 포도 하나를 두 개의 돌 사이에 놓고 계속 힘을 줘 으깨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업라이트 로우를 할 때 여러분의 어깨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어깨 충돌 증후군 환자 500명을 조사했더니 78%가 업라이트 로우를 꾸준히 해온 사람들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손상이 매우 서서히 축적된다는 점입니다. 몇 달, 몇 년 동안은 멀쩡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팔을 어깨 위로 올릴 수 없게 되는 시기입니다. 마운트사이 병원의 제임스 포스터 박사는 다양한 운동 중 어깨 관절 안 공간을 영상으로 측정했습니다. 업라이트 로우를 할 때 이 공간은 최대 70%까지 줄어들어 안에 있는 섬세한 구조물을 그대로 짜부러뜨렸습니다. 이미 힘줄 탄성을 약 40% 잃은 60세 이상에게 이런 압박은 치명적입니다. 회전근개 힘줄은 낡은 밧줄처럼 해지며 미세 파열이 생기고 몸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회복하기 전에 계속 데미지만 쌓입니다. 게다가 업라이트 로우는 손목까지 부자연스럽게 꺾이게 만들어 손목 터널을 압박합니다. 정중신경이 눌리면서 손가락 저림과 감각 이상이 생깁니다. 스웨덴의 1200명 대상 연구에서 업라이트 로우를 한 노년층은 5년 안에 손목 터널 수술을 받을 확률이 4배 높았습니다. 대신 케이블 머신이나 밴드를 이용해 페이스풀 동작으로 대체하세요. 같은 근육을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이나 밴드를 얼굴 높이 정도로 고정한 뒤 팔꿈치를 넓게 벌려 얼굴 쪽으로 당기면서 어깨뼈를 서로 끌어당겨 조입니다. 손은 턱이 아니라 귀 옆 정도 위치로 오게 하세요. 이 자세는 어깨 관절을 닫는 대신 열어줍니다. 기구가 없다면 덤벨로 하이풀을 하되 팔꿈치가 어깨 높이를 넘지 않게만 해도 훨씬 안전합니다. 2,000명의 고령 참전 용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런 수정 동작은 업라이트 로우와 동일한 근력 향상 효과를 주면서 관절 스트레스는 90% 감소시켰습니다. 1215회씩 3세트를 하고 세트 사이에는 90초 휴식을 취하세요. 타는 듯한 느낌은 근육에서 느껴져야지 관절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척추를 망가뜨리는 운동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세 번째는 오버헤드 스쿼트와 무게를 들고 하는 오버헤드 런지입니다. 이 동작은 노화된 척추와 어깨의 재앙을 부르는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결합시킵니다. 상체 위로 무게를 든 상태에서 하체를 움직이면 척추 전체에 거대한 미끄러지는 힘이 생깁니다. 마치 지진 때 단층이 미끄러지듯 척추뼈들이 서로 엇갈려 움직입니다. 허리 아래쪽에는 전문 파워리프터도 긴장할 수준의 압박이 가해지는데 그들은 근육량도 많고 뼈도 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스턴 대학 연구진은 60세 이상 지원자들의 척추에 힘 센서를 부착한 채 오버헤드 스쿼트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3번, 4번 요추에 걸리는 압력이 안전 한계보다 240%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이 부위가 바로 나이가 들수록 압박골절과 디스크 탈출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패트리샤 윌리엄스 박사는 오버헤드 스쿼트를 꾸준히 해온 600명을 18개월간 추적했습니다. 그중 34%가
의료적 처치가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허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깨에 가는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스쿼트를 하는 동안 무게를 머리 위로 유지하는 것은 어깨의 가장 취약한 자세에서 회전근개를 과도하게 혹사시키는 동작입니다. 작은 안정근들이 금방 지쳐버리면 관절은 쉽게 불안정해지고 몸 전체가 움직이는 동안 어깨뼈는 제 위치를 제대로 추적하지 못해 매번 갈리고 눌립니다. 스탠퍼드 메디컬 센터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에서 오버헤드 스쿼트를 하는 사람들은 무게를 어깨 높이나 그 아래에서만 드는 사람들보다 관절순 파열이 5배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균형 문제는 또 다른 큰 위험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이 공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느끼는 능력 고유 수용 감각을 잃어갑니다. 여기에 머리 위로 무게를 얹으면 중심이 크게 위로 이동해 균형 잡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국립노화연구소는 오버헤드 동작이 노년층에서 다른 어떤 운동보다 낙상 관련 부상을 더 많이 유발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머리 위에 무게를 얹은 상태에서 한 번만 잘못 넘어져도 고관절 골절, 회전근개 파열 등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캐틀벨이나 덤벨을 가슴 앞에 끌어안는 고블렛 스쿼트를 하세요. 무게를 몸 가까이에 두면 중심이 안정되면서도 다리와 코어는 충분히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양손으로 무게를 가슴에 가깝게 잡고 팔꿈치는 아래를 향하게 합니다. 의자에 앉듯이 엉덩이를 뒤로 빼며 앉고 가슴은 곧게 유지하며 무릎이 발끝 방향을 따라가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4분의 1 스쿼트 정도만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도 좋습니다. 런지는 양옆에 가벼운 덤벨을 들고 하거나 아예 맨몸으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게가 아니라 균형과 통제입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맨몸 런지는 오버헤드 런지의 약 80%에 해당하는 근력 향상 효과를 보여주면서 척추 압박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리 런지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워킹 런지로 넘어가세요. 뒷발을 살짝 높은 곡계단이나 낮은 스텝에 올려놓으면 움직임 범위와 무릎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리당 810회씩 3세트면 충분합니다. 이제 정말 위험한 구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음 운동은 무거운 가구를 잘못 옮기다가 허리를 망가뜨리는 것과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두 번째는 굿모닝과 잘못된 자세의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입니다. 이 운동들은 척추를 안전장치 없는 크레인 팔로 만들어버립니다. 무게를 어깨나 손에 든 채 다리를 거의 곧게 펴고 엉덩이만 접어 앞으로 숙이면 물리학 교수가 보면 머리를 감쌀 정도의 질에 힘이 생깁니다. 이런 자세에서는 허리 근육과 척추가 가장 나쁜 각도에서 전부의 하중을 떠안게 됩니다. 팔을 쭉 뻗은 채 상자를 드는 것과 몸 가까이 붙인 채 드는 것을 비교해 보세요. 뻗은 자세에서는 실제 무게가 몇 배로 증폭됩니다. 굿모닝과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를 할 때 척추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생체역학 연구실에서 20kg짜리 바벨로 굿모닝을 할 때 디스크에 걸리는 실제로는 약 300kg 상당의 압박이 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스크가 이미 퇴행을 시작한 60세 이상에게 이런 수준의 하중은 말 그대로 재앙입니다. 로버트 마르티네스 박사는 굿모닝과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를 6개월간 꾸준히 해온 500명의 MRI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71%에서 새로운 디스크 돌출 또는 기존 디스크 상태 악화가 관찰되었고 23%는 신경 압박으로 인해 수술이나 집중 재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허리를 강화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안에서부터 서서히 허리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동작에 필요한 햄스트링 유연성은 60세 이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부족한 유연성을 억지로 만들려다 보면 다리 뒤를 따라 내려가는 좌골신경에 심한 부담이 걸립니다. 코넬 대학 연구에 따르면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를 하는 고령층은 수정된 동작을 하는 사람들보다 좌골신경통 발생률이 3배 높습니다. 통증은 당장 나타나지 않고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 염증이 쌓이면서 조금씩 드러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작은 근육들이 더 빨리 피로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둥글게 말게 됩니다. 하중이 실린 상태에서 허리가 둥글게 말리는 것은 신용카드를 계속 접었다 폈다 하다가 결국 부러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올림픽 트레이닝 센터의 고속 카메라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 참가자의 90%는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의 가장 아래 지점에서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은 허리 곧게 펴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말입니다. 대신 무릎을 약간 굽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로 바꾸세요. 덤벨이나 바벨을 들고 허벅지 중간 정도 높이에서 시작합니다.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를 유지하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상체를 숙입니다. 중량은 무릎 바로 아래까지만 내리고 햄스트링이 당기는 느낌이 오는 지점에서 멈추세요. 허리가 둥글게 말리기 시작하는 구간은 절대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깨를 뒤로 젖히고 가슴을 활짝 편 상태를 끝까지 유지합니다. NSCA 국제 스트렝스 앤드 컨디셔닝 협회 연구에서는 이런 수정 루마니안 데드리프트가 햄스트링과 둔근 활성도를 95%까지 유지하면서 척추에 실리는 스트레스는 절반 이하로 줄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완벽한 자세로 12에서 15회를 수행할 수 있는 무게를 사용하세요. 햄스트링이 아니라 허리에서 당기는 느낌이 든다면 무게가 너무 무겁거나 너무 깊이 내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허리가 언제부터 구부러지는지 스스로 느끼지 못하므로 옆에서 영상을 찍어 자세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1위 가장 위험한 운동입니다. 외과 의사들이 매일같이 이 동작 때문에 뼈와 디스크가 망가진 사람들을 수술실에서 보고 있는 바로 그 운동. 1위는 윗몸 일으키기와 크런치입니다. 모두가 코어를 강화한다고 믿고 있는 이 운동들은 사실상 디스크 탈출을 위한 기계와도 같습니다. 세계적인 척추 생체역학 전문가인 워털루 대학의 스튜어트 맥길 박사는 윗몸 일으키기를 척추 건강에 가장 나쁜 단일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실험실 테스트에 따르면 윗몸 일으키기 한 번에 척추에 약 330kg의 압박이 가해집니다. 이는 무거운 성인 3명이 허리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계속 굽혔다 펴는 것과 같습니다. 군대에서는 체력 측정 기준에서 윗몸 일으키기를 없앴습니다. 전투 훈련보다 더 많은 부상을 유발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윗몸 일으키기나 크런치를 할 때 여러분은 척추 실험실에서 디스크를 고의로 탈출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정확히 그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척추뼈가 디스크 앞쪽을 압박하면서 뒤쪽을 늘려 디스크 중앙의 젤 같은 부분이 뒤로 밀려나오게 만듭니다. 이 동작을 수백, 수천 번 반복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버드 의대는 매일 크런치를 하던 60세 이상 2,000명을 1년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56%가 새로운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38%는 MRI에서 디스크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루에 하는 크런치는 평균 50회에 불과했습니다. 코어를 강화한다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척추를 한 번 망가지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고관절 굴근입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실제로 대부분의 일을 하는 것은 복근이 아니라 고관절 굴근들입니다. 이 강한 근육들은 요추에 직접 붙어 있어 허리를 앞으로 세게 잡아당깁니다. 노년층은 이미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 고관절 굴근이 짧고 타이트해진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태에서 이 근육들을 더 강하게 만들면 척추 디스크 압박은 최악의 조합이 됩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서 60세 이상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고관절 굴근, 염좌와 허리 부상의 발생률이 4배 높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최신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존스 홉킨스 연구진이 3,000명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고급 장비를 사용해 코어 힘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전통적인 크런치를 한 사람들은 애초에 복근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능적인 코어 힘이 오히려 더 약했습니다. 반복적인 척추 굴곡이 방어 기제로 인해 깊은 안정화 근육들을 꺼버리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복근은 조금 탄탄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이전보다 코어 안정성이 더 떨어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윗몸 일으키기와 크런치 대신 플랭크와 데드버그를 하세요. 플랭크는 처음에는 팔꿈치와 무릎을 바닥에 대고 시작한 뒤 힘이 붙으면 발끝으로 버티는 동작으로 진행합니다. 머리부터 발꿈치까지 일직선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척추를 움직이지 않은 채 온몸의 코어를 사용해 버팁니다. 처음에는 20초 정도 유지하고 점차 60초까지 늘려보세요. 중요한 것은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허리가 꺼지거나 엉덩이가 들리지 않도록 완벽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데드버그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팔을 천장 쪽으로 뻗고 무릎을 90도로 든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서 한쪽 팔을 머리 위로 천천히 내리는 동시에 반대쪽 다리를 곧게 뻗어내립니다. 이때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바닥을 꾹 누른 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위치로 돌아오고 반대쪽 팔과 다리로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팔다리가 움직이는 동안 중심부가 몸을 안정시키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이게 바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필요한 코어 기능입니다. 맥길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운동은 척추에 해로운 압박을 전혀 가하지 않으면서도 크런치보다 더 많은 코어 근육 섬유를 활성화합니다. 회전 힘을 기르고 싶다면 케이블이나 밴드를 이용한 팔로프 프레스를 해보세요. 앵커 지점에 옆으로 서서 손잡이를 가슴 앞에서 두 손으로 잡고 팔을 앞으로 곧게 밀어냅니다. 밴드는 몸을 옆으로 비틀려고 하지만 여러분은 그 비틀림을 허용하지 않고 정면을 유지하려고 버팁니다. 이 과정에서 회전 안정성이 상당히 강화됩니다. 각 방향으로 10회씩 3세트를 수행하고 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돌림을 참는 것에 집중하세요. 위스콘신 대학 연구에 따르면 팔로프 프레스는 깊은 코어 근육을 크런치보다 300% 더 효과적으로 활성화하면서도 척추에는 거의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장수로 가는 길은 운동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절과 척추를 망가뜨리지 않고 힘을 키워주는 동작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운동은 젊었을 때는 괜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몸이 웬만한 무리도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어떤 운동을 선택하느냐가 80세에 산을 걸어 다닐지 아니면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지 결정하게 됩니다. 하버드 노화 연구에서는 1만 명을 20년간 추적한 결과 위험도가 높은 동작을 피하도록 운동 방식을 조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15년 더 오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스마트 트레이닝이란 더 세게,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몸의 변화에 맞춰 더 현명하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절과 척추는 부상이 찾아와 운동을 강제로 그만두게 되기 전에 지금 이런 변화를 선택해준 것에 대해 분명 고마워할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헬스장에서 누구를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힘과 움직임, 그리고 독립성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이 5가지 위험 운동 중 하나라도 문제가 될 줄 모르고 해오신 적이 있나요? 60세 이후에 겪었던 운동 관련 부상 중 운동 습관을 완전히 바꾸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매우 소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